어르신, 혹시 신발 벗고 앉아 계신가요? 그렇다면 잠깐만. 발가락을 한번 내려다 보세요. 엄지발가락보다 둘째 발가락이 더 긴 분 계십니까? 아, 그렇군요. 그럼 이 이야기는 바로 어르신을 위한 겁니다. 저도 어릴 적에 할머니한테 들었습니다. 둘째 발가락이 길면 팔자가 세다고, 어떤 분들은 시집가서 남편 잡는다고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고생문이 열렸다고도 하시더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 어르신들 평생 사시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관상도 보고, 사주도 보고, 송금도 보고. 그런데 발가락 하나로 인생이 정해진다? 오늘은 이 오래된 속설에 담긴 진짜 의미를, 그리고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지혜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어쩌면 어르신의 둘째 발가락이 평생 감춰왔던 어르신의 특별한 인생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편안히 앉으셔서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어르신, 저희 어머니 말씀이 생각납니다. 어머니는 평생 둘째 발가락이 긴 것을 숨기고 사셨어요. 여름에도 꼭 양말을 신으시고 목욕탕에 가시면 발을 꼭 모으고 앉으셨죠. 제가 엄마 왜 그러세요? 하고 물으면 에이 창피해서 라고만 하셨습니다. 할머니가 그러셨답니다. 둘째 발가락 긴 여자는 팔자가 세서 시집가면 남편이 고생한다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말입니다. 지난주에 경로당에서 만난 박 할머니 말씀을 들어보니 똑같은 발가락을 두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으셨더군요. 우리 시어머니가 그랬어. 둘째 발가락 긴 며느리가 와야 집안이 잘 된다고. 그래서 날 며느리로 점 찍었대. 어느 게 맞는 걸까요? 팔자가 센 건가요? 복을 가져오는 건가요?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중국에서도 이지장족이라 해서 둘째 발가락이 긴 사람은 리더의 기질이 있다고 했고, 일본에서는 그리스인의 발이라며 예술적 재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이 모든 이야기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전부 보통 사람과 다르다는 겁니다. 좋든 나쁘든 특별하다는 거죠. 제가 아는 김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올해 82이신데 평생을 농사꾼으로 사셨어요. 젊었을 때 동네 처녀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답니다. 키도 크고 일도 잘하고. 그런데 중매를 서려고 하면 어머니들이 슬쩍슬쩍 물어봤답니다. 그 총각 발가락이 어떻던가? 김할아버지 둘째 발가락이 유난히 길었거든요. 중매가 5번이나 깨졌습니다. 전부 그 발가락 때문이었어요. 30이 넘어서야 겨우 장가를 들었는데 장모님이 첫 대면에서 딱 한마디 하셨답니다. 발 좀 봅시다. 김할아버지가 맨발을 보이자 장모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래요. 좋아. 이 사람이다. 우리 딸 시집 보낼 사람은. 다들 피하는 그 발가락을 보고 오히려 사위로 점 찍으셨다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장모님 말씀이 걸작이었답니다. 둘째 발가락 긴 사람은 말이야. 평생 앞발가락에 밀려서 살아. 구두 신으면 늘 눌리고 사람들한테 놀림도 받고 그런 사람은 남의 아픔을 알아. 우리 딸이 힘들 때 이해해 줄 거야. 어르신, 이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입니까?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 독 같은 것도 약이 될 수 있고 약도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발가락이 저주가 될지 축복이 될지는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달린 것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김할아버지 부부는 정말 금슬이 좋기로 소문났습니다. 할머니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할아버지가 석 달 동안 매일 병원에 가셨어요. 80 넘은 노인네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버스 2번 갈아타고 병원 가서 할머니 손잡고 앉아 계시다가 저녁에 돌아오시고 어느 날 제가 여쭤봤습니다. 할아버지 힘드시겠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자기 발가락을 내려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이놈의 발가락이 평생 나를 다르게 만들었어. 덕분에 남들이 모르는 아픔을 알게 됐지. 그게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어. 장모님 말씀이 맞았어. 어르신, 우리를 다르게 만드는 것들, 우리가 평생 숨기고 싶었던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는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둘째 발가락이 긴 사람들의 공통점 말입니다. 저도 처음엔 미신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묘하게도 비슷한 점들이 있더라고요. 첫째, 대부분 고집이 세십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해. 하면 끝까지 밀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좋게 말하면 소신이 있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융통성이 없는 거죠. 최할머니가 그러셨어요. 나는 평생 내 방식대로 살았어. 그게 때론 독이 됐지만 그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둘째, 남들 눈치를 덜 봅니다. 어릴 때부터 너 발가락 왜 그래? 하는 소리를 워낙 많이 들어서 그런지 남들 말에 덜 흔들리시더라고요. 정할아버지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어차피 내 발가락 가지고 뭐라 할 사람은 할 거야. 그럼 내 맘대로 사는 게 낫지. 셋째,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대부분 평생 뭔가 하나는 숨기고 사셨습니다. 그 작은 발가락 하나 때문에 여름에도 양말을 신고 목욕탕도 피하고 심지어 가족들한테도 보이기 싫어하시고 어르신,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숨기려 할수록 그것은 더 큰 집착이 된다. 우리가 뭔가를 부끄러워하고 숨기면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점점 더 커집니다. 작은 발가락 하나가 평생의 콤플렉스가 되고 그게 우리 성격을 만들고 인생을 만드는 거죠. 어쩌면 둘째 발가락이 긴 사람은 팔자가 세다는 말은 그 발가락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평생 숨기고 부끄러워하며 살아온 그 마음이 팔자를 만든 건지도 모릅니다. 이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할머니는 75평생을 둘째 발가락을 숨기고 사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 손녀가 수영장에 가자고 졸라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갔대요. 수영장에서 맨발로 있는데 옆에 있던 젊은 여자분이 말을 거셨답니다. 할머니, 발가락 예쁘시네요. 저도 저런 발가락이면 좋겠어요. 예쁘다고요? 이 할머니가 깜짝 놀라서 뭐가 예뻐? 하니까 그 여자분이 말했답니다. 요즘은 그게 그리스인의 발이라고 해서 예쁜 발로 유명해요. 모델들도 저런 발 많고 운동선수들도 저런 발이 균형 잡기 좋대요. 이 할머니가 그날 밤 얼마나 우셨는지 모릅니다. 70평생 숨기고 부끄러워했던 게 사실은 예쁜 거였다니. 할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내가 평생 나를 괴롭힌 건 이 발가락이 아니라
이걸 부끄러워한 내 마음이었어. 어르신,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옛날에 한 수행자가 있었는데 손가락이 6개였답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 괴물이라 놀렸고 그는 평생 장갑을 끼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왜 장갑을 끼고 있는가? 수행자가 대답했습니다. 제 손이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부끄럽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장갑을 벗어라. 그리고 그 손으로 나를 도와라. 수행자가 장갑을 벗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손가락이 5개든 6개든 중요한 것은 그 손으로 무엇을 하느냐이다. 그대가 부끄러워하는 그 손으로 남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보살의 손이니라. 어르신, 우리의 둘째 발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길든 짧든 중요한 것은 그 발로 어디를 걸어가느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긴 발가락 때문에 우리는 더 조심히 걸었습니다. 구두가 불편해서 신발을 자주 벗었고 덕분에 맨발로 땅을 밟는 기쁨을 더 많이 알았습니다. 남들과 다르다는 걸 일찍 알아서 남들과 다른 사람의 아픔도 이해할 줄 알게 됐습니다. 숨기고 싶은 게 있었기에 더 겸손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전화위복입니다. 재앙을 복으로 바꾸는 것, 약점을 강점으로 만드는 것. 김할아버지 부부 기억하시죠? 작년에 금혼식을 하셨습니다. 결혼 50주년이요. 그날 할아버지가 손주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할아버지는 둘째 발가락이 길어서 평생 놀림받고 살았단다. 그런데 그게 할아버지를 겸손하게 만들었어. 할머니가 아플 때 더 잘 돌볼 수 있었고 너희 아빠가 사고 쳤을 때도 이해할 수 있었어. 이 발가락이 우리 가족을 만들었단다. 손주 중 하나가 물었답니다. 할아버지, 그럼 발가락이 길어서 좋아요? 할아버지가 웃으시면서 대답하셨답니다. 좋고 나쁘고가 아니야. 그냥 나야. 이게 할아버지고 이걸 받아들이는 게 인생이란다. 어르신,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아십니까?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모든 것은 변합니다. 둘째 발가락이 긴 것이 저주였던 시대도 있었고 축복이 되는 시대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것입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해보십시오. 신발을 벗고 양말도 벗고 발가락을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세요. 긴 둘째 발가락, 굳은 살 박힌 발바닥, 구부러진 엄지발가락. 이 모든 것이 어르신이 걸어온 인생의 증거입니다. 평생 숨기고 부끄러워했던 그 발가락이 사실은 어르신을 특별하게 만든 선물이었습니다. 그 발가락 때문에 더 겸손해졌고 그 발가락 때문에 남의 아픔을 이해하게 됐고 그 발가락 덕분에 오늘의 어르신이 된 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난다. 우리의 약점, 우리가 숨기고 싶었던 것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는 진흙입니다. 그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둘째 발가락이 긴 어르신들, 이제는 숨기지 마십시오. 그것이 어르신의 팔자를 만든 게 아닙니다. 그것이 어르신을 특별하게 만든 겁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오늘부터 그 발가락을 보며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게 나야. 이게 나를 만들었어. 고맙다, 내 발가락아. 팔자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겁니다. 그리고 그 다름이 바로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는 거니까요. 부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십니다. 나무 아미타불. 오늘도 말씀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어르신, 혹시 신발 벗고 앉아 계신가요? 그렇다면 잠깐만. 발가락을 한번 내려다 보세요. 엄지발가락보다 둘째 발가락이 더 긴 분 계십니까? 아, 그렇군요. 그럼 이 이야기는 바로 어르신을 위한 겁니다. 저도 어릴 적에 할머니한테 들었습니다. 둘째 발가락이 길면 팔자가 세다고, 어떤 분들은 시집가서 남편 잡는다고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고생문이 열렸다고도 하시더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 어르신들 평생 사시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관상도 보고, 사주도 보고, 송금도 보고. 그런데 발가락 하나로 인생이 정해진다? 오늘은 이 오래된 속설에 담긴 진짜 의미를, 그리고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지혜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어쩌면 어르신의 둘째 발가락이 평생 감춰왔던 어르신의 특별한 인생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편안히 앉으셔서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어르신, 저희 어머니 말씀이 생각납니다. 어머니는 평생 둘째 발가락이 긴 것을 숨기고 사셨어요. 여름에도 꼭 양말을 신으시고 목욕탕에 가시면 발을 꼭 모으고 앉으셨죠. 제가 엄마 왜 그러세요? 하고 물으면 에이 창피해서 라고만 하셨습니다. 할머니가 그러셨답니다. 둘째 발가락 긴 여자는 팔자가 세서 시집가면 남편이 고생한다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말입니다. 지난주에 경로당에서 만난 박 할머니 말씀을 들어보니 똑같은 발가락을 두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으셨더군요. 우리 시어머니가 그랬어. 둘째 발가락 긴 며느리가 와야 집안이 잘 된다고. 그래서 날 며느리로 점 찍었대. 어느 게 맞는 걸까요? 팔자가 센 건가요? 복을 가져오는 건가요?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중국에서도 이지장족이라 해서 둘째 발가락이 긴 사람은 리더의 기질이 있다고 했고, 일본에서는 그리스인의 발이라며 예술적 재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이 모든 이야기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전부 보통 사람과 다르다는 겁니다. 좋든 나쁘든 특별하다는 거죠. 제가 아는 김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올해 82이신데 평생을 농사꾼으로 사셨어요. 젊었을 때 동네 처녀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답니다. 키도 크고 일도 잘하고. 그런데 중매를 서려고 하면 어머니들이 슬쩍슬쩍 물어봤답니다. 그 총각 발가락이 어떻던가? 김할아버지 둘째 발가락이 유난히 길었거든요. 중매가 5번이나 깨졌습니다. 전부 그 발가락 때문이었어요. 30이 넘어서야 겨우 장가를 들었는데 장모님이 첫 대면에서 딱 한마디 하셨답니다. 발 좀 봅시다. 김할아버지가 맨발을 보이자 장모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래요. 좋아. 이 사람이다. 우리 딸 시집 보낼 사람은. 다들 피하는 그 발가락을 보고 오히려 사위로 점 찍으셨다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장모님 말씀이 걸작이었답니다. 둘째 발가락 긴 사람은 말이야.
평생 앞발가락에 밀려서 살아. 구두 신으면 늘 눌리고 사람들한테 놀림도 받고 그런 사람은 남의 아픔을 알아. 우리 딸이 힘들 때 이해해 줄 거야. 어르신, 이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입니까?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 독 같은 것도 약이 될 수 있고 약도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발가락이 저주가 될지 축복이 될지는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달린 것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김할아버지 부부는 정말 금슬이 좋기로 소문났습니다. 할머니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할아버지가 석 달 동안 매일 병원에 가셨어요. 80 넘은 노인네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버스 2번 갈아타고 병원 가서 할머니 손잡고 앉아 계시다가 저녁에 돌아오시고 어느 날 제가 여쭤봤습니다. 할아버지 힘드시겠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자기 발가락을 내려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이놈의 발가락이 평생 나를 다르게 만들었어. 덕분에 남들이 모르는 아픔을 알게 됐지. 그게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어. 장모님 말씀이 맞았어. 어르신, 우리를 다르게 만드는 것들, 우리가 평생 숨기고 싶었던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는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둘째 발가락이 긴 사람들의 공통점 말입니다. 저도 처음엔 미신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묘하게도 비슷한 점들이 있더라고요. 첫째, 대부분 고집이 세십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해. 하면 끝까지 밀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좋게 말하면 소신이 있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융통성이 없는 거죠. 최할머니가 그러셨어요. 나는 평생 내 방식대로 살았어. 그게 때론 독이 됐지만 그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둘째, 남들 눈치를 덜 봅니다. 어릴 때부터 너 발가락 왜 그래? 하는 소리를 워낙 많이 들어서 그런지 남들 말에 덜 흔들리시더라고요. 정할아버지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어차피 내 발가락 가지고 뭐라 할 사람은 할 거야. 그럼 내 맘대로 사는 게 낫지. 셋째,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대부분 평생 뭔가 하나는 숨기고 사셨습니다. 그 작은 발가락 하나 때문에 여름에도 양말을 신고 목욕탕도 피하고 심지어 가족들한테도 보이기 싫어하시고 어르신,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숨기려 할수록 그것은 더 큰 집착이 된다. 우리가 뭔가를 부끄러워하고 숨기면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점점 더 커집니다. 작은 발가락 하나가 평생의 콤플렉스가 되고 그게 우리 성격을 만들고 인생을 만드는 거죠. 어쩌면 둘째 발가락이 긴 사람은 팔자가 세다는 말은 그 발가락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평생 숨기고 부끄러워하며 살아온 그 마음이 팔자를 만든 건지도 모릅니다. 이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할머니는 75평생을 둘째 발가락을 숨기고 사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 손녀가 수영장에 가자고 졸라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갔대요. 수영장에서 맨발로 있는데 옆에 있던 젊은 여자분이 말을 거셨답니다. 할머니, 발가락 예쁘시네요. 저도 저런 발가락이면 좋겠어요. 예쁘다고요? 이 할머니가 깜짝 놀라서 뭐가 예뻐? 하니까 그 여자분이 말했답니다. 요즘은 그게 그리스인의 발이라고 해서
예쁜 발로 유명해요. 모델들도 저런 발 많고 운동선수들도 저런 발이 균형 잡기 좋대요. 이 할머니가 그날 밤 얼마나 우셨는지 모릅니다. 70평생 숨기고 부끄러워했던 게 사실은 예쁜 거였다니. 할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내가 평생 나를 괴롭힌 건 이 발가락이 아니라 이걸 부끄러워한 내 마음이었어. 어르신,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옛날에 한 수행자가 있었는데 손가락이 6개였답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 괴물이라 놀렸고 그는 평생 장갑을 끼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왜 장갑을 끼고 있는가? 수행자가 대답했습니다. 제 손이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부끄럽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장갑을 벗어라. 그리고 그 손으로 나를 도와라. 수행자가 장갑을 벗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손가락이 5개든 6개든 중요한 것은 그 손으로 무엇을 하느냐이다. 그대가 부끄러워하는 그 손으로 남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보살의 손이니라. 어르신, 우리의 둘째 발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길든 짧든 중요한 것은 그 발로 어디를 걸어가느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긴 발가락 때문에 우리는 더 조심히 걸었습니다. 구두가 불편해서 신발을 자주 벗었고 덕분에 맨발로 땅을 밟는 기쁨을 더 많이 알았습니다. 남들과 다르다는 걸 일찍 알아서 남들과 다른 사람의 아픔도 이해할 줄 알게 됐습니다. 숨기고 싶은 게 있었기에 더 겸손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전화위복입니다. 재앙을 복으로 바꾸는 것, 약점을 강점으로 만드는 것. 김할아버지 부부 기억하시죠? 작년에 금혼식을 하셨습니다. 결혼 50주년이요. 그날 할아버지가 손주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할아버지는 둘째 발가락이 길어서 평생 놀림받고 살았단다. 그런데 그게 할아버지를 겸손하게 만들었어. 할머니가 아플 때 더 잘 돌볼 수 있었고 너희 아빠가 사고 쳤을 때도 이해할 수 있었어. 이 발가락이 우리 가족을 만들었단다. 손주 중 하나가 물었답니다. 할아버지, 그럼 발가락이 길어서 좋아요? 할아버지가 웃으시면서 대답하셨답니다. 좋고 나쁘고가 아니야. 그냥 나야. 이게 할아버지고 이걸 받아들이는 게 인생이란다. 어르신,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아십니까?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모든 것은 변합니다. 둘째 발가락이 긴 것이 저주였던 시대도 있었고 축복이 되는 시대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것입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해보십시오. 신발을 벗고 양말도 벗고 발가락을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세요. 긴 둘째 발가락, 굳은 살 박힌 발바닥, 구부러진 엄지발가락. 이 모든 것이 어르신이 걸어온 인생의 증거입니다. 평생 숨기고 부끄러워했던 그 발가락이 사실은 어르신을 특별하게 만든 선물이었습니다. 그 발가락 때문에 더 겸손해졌고 그 발가락 때문에 남의 아픔을 이해하게 됐고 그 발가락 덕분에 오늘의 어르신이 된 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난다. 우리의 약점, 우리가 숨기고 싶었던 것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는 진흙입니다. 그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둘째 발가락이 긴 어르신들, 이제는 숨기지 마십시오. 그것이 어르신의 팔자를 만든 게 아닙니다. 그것이 어르신을 특별하게 만든 겁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오늘부터 그 발가락을 보며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게 나야. 이게 나를 만들었어. 고맙다, 내 발가락아. 팔자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겁니다. 그리고 그 다름이 바로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는 거니까요. 부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십니다. 나무아미타불. 오늘도 말씀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